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공을 막는 게 엄청난 장벽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지나쳤던 아주 작은 균열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같이 깊이 들여다볼 책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 법칙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처음엔 에이 설마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책을 보면 그 작은 것이 우리 생각이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비즈니스 성공이나 실패, 뭐 개인의 삶까지 어떻게 좌우하는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칠까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고요. 또 그냥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이나 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사소함이 가진 엄청난 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핵심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여긴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 위험 자체보다도 방치되고 있다는 그 인식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인식이요? 네, 사소한 무질서가 점점 더 큰 무질서, 심지어는 범죄까지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인식이라는 게 진짜 무섭네요. 그럼 그 유명한 뉴욕 사례도 결국엔 사람들 인식을 바꾼 게 핵심이었겠군요. 1994년에 줄리아니 시장이 지하철 낙서 지우기나 무임승차 단속 같은 거 그때는 사실 좀 사소해 보였잖아요. 그런 거부터 잡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의아했거든요. 아니 큰 문제도 많은데 왜 저런 걸 먼저 하나 하고요. 정확해요. 줄리아니 시장하고 그때 경찰국장 브레턴의 목표는 단순히 낙서 지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이 도시에서는 아주 작은 무질서도 용납 안 된다.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들,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들 모두에게 전달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욕은 이제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딱 심어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강력 범죄율이 진짜 극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그냥 경찰력만 늘렸다고 설명하긴 어려운 변화였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식당 갔을 때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면 괜히 주방 위생까지 좀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네. 실제로 주방은 깨끗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식당은 이런 디테일은 신경 안 쓰는구나. 이런 인식이 딱 박혀버리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 들면 음식 맛도 괜히 좀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사람 뇌가 원래 부정적인 단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 하나가 전체 경영을 확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여러분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잠깐 여러분 책상이나 업무 처리 방식 아니면 자주 쓰는 앱 화면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깨진 유리창처럼 보이는 거, 사소한데 계속 눈에 거슬리는 그런 거 없으신가요? 글쎄요. 정리가 안 된 컴퓨터 파일 폴더 아니면 매번 깜빡하는 사소한 업무 보고 같은 거 있을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 좀 있네요. 네,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고객한테 보내는 이메일에 자꾸 오타가 난다거나 회의에 습관적으로 몇 분씩 늦는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나 자신 또는 우리 팀, 우리 회사 이미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정해서 고쳐보는 건 어떨까요? 파일 폴더 정리든 알람 설정이든 아주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소한 균열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괴력을 갖는 건가요? 저자가 101-0이라는 공식을 제시했던데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99가 아니라 0이라니. 네, 그 공식이 의미하는 거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100가지 경험을 잘 했어도 단 하나의 부정적인 경험이 고객 머릿속에서는 그냥 전체 경험을 0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고객 목소리가 막 쉽게 퍼져나가는 시대에는 더 심각하죠. 그 불쾌했던 경험 하나가 무슨 온라인 리뷰나 SNS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서 브랜드 전체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어요. K마트 사례가 딱 그런 경우겠네요.
월마트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된 건지 단순한 운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K마트는 그 저렴한 가격이라는 초기 장점 말고는 고객 경험의 다른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예를 들면 매장 청결도, 직원들 친절함, 재고 관리 같은 거 이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고객에겐 중요하거든요. 반면에 월마트는 싼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운영상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고객들은 K마트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등을 돌린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크니까 괜찮아 하는 K마트의 그 오만함, 그게 스스로 만든 거대한 깨진 유리창이었던 셈이죠. 듣고 보니 위기 상황 대처도 결국은 이 깨진 유리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그 타이레놀 사건 때 존슨앤존슨 대응이랑 페리의 벤젠 검출 사건 때 대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1982년에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은 존슨앤존슨한테 정말 엄청난 위기였죠. 근데 그들은 즉각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전량 회수하고 또 더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주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면서 우리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죠. 네네. 반면에 1991년의 페리에는 벤젠 검출 사실을 자꾸 축소하려고만 하고 심지어 그 천연 탄산수라는 광고가 사실 거짓이었다는 것까지 드러나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깨진 유리창을 고치기는커녕 거짓말이라는 더 큰 유리창을 스스로 만든 셈이에요. 와, 정말 한순간의 판단이랑 실행이 기업 문명을 가르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그냥 실수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핵심은 미리 찾아내고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불만을 느끼기 전에 혹은 작은 불편함이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깨진 유리창을 찾아내서 수리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성공에 대한 오만함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잘 나가니까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리창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오만함이라는 깨진 유리창.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경험, 특히 그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 책에서는 단순히 고객 기대를 채워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고객은 기본적인 기대를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가면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커피 마실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죠. 하지만 그 기대를 아주 살짝 넘어서는 경험, 예를 들면 예상보다 훨씬 친절한 바리스타의 응대라던가 기대 이상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딱 마주했을 때 비로소 와, 여기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면서 만족하고 다시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기대 이상의 경험이 결국 충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그 첫 경험, 첫인상이 아주 결정적이라고요. 한번 딱 박힌 첫인상은 바꾸기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효과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해요. 처음 접한 정보나 경험이 딱 기준점, 앵커가 되어서 그 이후의 판단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먼저 혹은 더 강렬하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피 크림이랑 던킨 도너츠 얘기가 재밌었어요. 사실 맛 자체는 취향 차이일 수 있는데 유독 한 브랜드에만 강한 충성도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첫 경험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피 크림에서 처음으로 막 나온 따끈따끈한 도넛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렬한 경험을 했다면요. 나중에 던킨 도너츠를 먹었을 때 그 첫 경험의 임팩트를 넘어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맛이나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 처음의 긍정적 경험이 감정적인 유대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면 결국 최초의 긍정적 각인, 이게 중요하군요. 제트블루 항공사 사례도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항공사들이 비용 줄이려고 서비스 막 줄일 때 오히려 기내식 같은 걸 없애는 대신에 그 돈으로 전좌석 가죽 시트나 개인 스크린 설치,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서비스에 집중했죠. 저가 항공사인데 뭔가 다르네 하는 첫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준 전략이었네요. 맞아요. 그 로그스 극장에서 관객들한테 영화 관련 책 발췌본 선물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작은 긍정적인 제스처가 아주 강력한 첫인상을 만들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고객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기대하는가.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대를 살짝 넘어서는
디테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실천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뭐 거창한 이벤트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먼저 고객이 우리 브랜드나 서비스를 만나는 모든 여정, 그러니까 고객 접점이라고 하죠. 이걸 아주 세밀하게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웹사이트 방문부터 시작해서 전화 문의, 매장 방문, 제품 사용, AS 요청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 깨진 유리창이 들 만한 요소는 없는지, 반대로 긍정적인 첫인상이나 기대 이상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작은 기회는 없는지 찾아내서 개선하는 겁니다. 당장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사나 응대 태도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고객 여정 지도. 네,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강박관념과 직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성공하는 리더들은 디테일에 대해 거의 강박적인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박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사소한 것 하나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철저함과 집요함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건 없다는 그런 신념이죠. 왜냐하면 고객 눈에는 그 사소한 것 하나가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직원들에게 커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거나 뉴욕 양키스의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가 선수들 외모 규정까지 엄격하게 관리했던 사례들이 떠오면 해요. 그게 그냥 깐깐해서가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이랑 고객 경험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집요함이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저함은 리더 혼자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퍼져야 해요. 특히 고객과 직접 만나는 직원들은 말 그대로 회사의 얼굴이고 외교관이잖아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심지어 옷차림새 하나가 고객에게는 그냥 회사 전체의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병원 갔는데 주차 요원이 불친절하면 괜히 의사 실력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처럼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그런 주인의식을 갖기는 참 어렵지 않나요?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중요한지, 각자의 역할이 전체 고객 경험과 회사 성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칙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깨진 유리창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주는 문화가 필요해요. 저자는 근무 태만 바이러스를 경계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나 무관심이 조직 전체로 너무 쉽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 태만 바이러스라. 와,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결국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여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경고군요. 자, 오늘 깨진 유리창 법칙을 통해서 사소함 속에 숨겨진 강력한 통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당신의 성공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고객 눈에 보이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을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결국 디테일이 전부입니다. 디테일이 전부다. 아, 정말 곱씹어볼 말이네요. 그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삶과 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요. 업무 환경이든 자주 쓰는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깨진 유리창처럼 보이는 거 딱 3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둘째, 그중에서 가장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골라서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내일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고객이든 동료든 친구든 가족이든 아주 작은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하나 해보세요. 예상보다 빨리 답변을 준다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거나 작은 배려 같은 거요. 네,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고 고친 그 작은 균열 하나가 내일의 더 큰 성공을 위한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의 힘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리한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분명 빛나는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 법칙을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깨진 유리창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바로 수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